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원 첫 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자, 일단 타원의 정의를 먼저 써놨는데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원은 두 초점, 지금 아래 그림에서 F와 F'인데 F'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지금 이 타원을 미리 그려놨는데 이 타원 위의 점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건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알파, 그 다음 여기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는 타원 위의 점이니까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을 확인을 해보면 요 가까운 초점까지 거리 베타, 그 다음 먼 쪽에 있는 초점까지 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 덩어리만큼의 길이가 되겠고, 거리의 합은 마찬가지로 A'에서 요 가까운 F'까지 거리를 x라고 한다면 요 x에다가 먼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을 알파 플러스 x, 얘네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알파 플러스 2x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거리의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둘 다 한 타원 위에 있으려면, 그래서 x라는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면 이 두 초점으로부터 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타원과 만나는 점 A와 A'은 같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기가 X라고 설정을 했더니 베타가 되더라.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은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알파 플러스 2베타로 일정했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알파랑 베타 두 개를 더하는 길이는 결국에는 A에서 A-까지의 선분 길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선분 길인데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분의 길이는 장축 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타원의 정의를 읽어보면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장축 길이가 되도록 하는 점들을 모은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제 그림들을 미리 채워놨고, 좌표 평면에서는 식으로 어떻게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먼저 가로로 넙대대한 그런 타원과 그 반대로 세로로 넙대대한 이런 타원 두 개를 그려놨는데 위에 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초점의 좌표는 우리가 보통 C,0, 마이너스 C,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X절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B로 표현을 합니다. 자, 아까 요거 깜빡하고 안 채웠는데, 그래서 A'-는 우리가 장축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초점의 수직 이등분된 선 위에 있는 B'을 우리는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F와 F'은 초점, 이 네 개의 기준점은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좌표 평면으로 와서, 그러면 결국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 얘네들은 뭐가 돼야 된다 그랬냐면 장축 길이가 돼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 타원에서 장축의 길이는 2a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루트, 자, 얘는 마이너스 C,0까지의 거리고 얘는 C,0까지의 거리의 합은 2a가 되어야 합니다. 장축의 길이, 거리의 합은 일정하더라. 자, 그러면 요 식을 전개를 하면 일반화된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넘기고 제곱을 할 건데 4a 제곱, 자, 그러니까 얘를 넘긴 다음에 제곱하는 거예요. 빼기니까 4a의 루트,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식을 정리를 해보면 x제곱, c제곱, y제곱이 하나씩 날아가게 되고 4a의 루트에 x-c제곱 플러스 y제곱을 좌변으로 넘기고 나머지 싹 우변으로 넘기면 4a제곱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 x가 남겠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여기서 a 하나씩 소거시켜주고 다시 한번 양변 제곱해주면 a 제곱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변은
a 4제곱 c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2c a제곱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은 그 다음에 얘는 날아가는 거 보이나요? 여기서 마이너스 2cx에다가 앞에 있는 a제곱이 곱해져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변에는 a 4제곱 하나에다가 여기서 지금 a제곱 c제곱이 넘어가게 되면 a 4제곱 빼기 a제곱 c제곱이니까 얘로 묶어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 공통적으로 묶여서 나오는 이 덩어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깜빡하고 설명 안 했는데 0,b도 이제 지금 타원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타원 위의 점에서 그러면 두 초점까지 이은 이 빨간 색깔 선분의 합도 2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대칭적인 구조를 설명을 하면 이 빗변 길이 하나가 a가 된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빗변이 a, 여기 지금 밑변 길이는 c, 여기 높이는 b가 되기 때문에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는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 그래서 얘 대신에 b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변을 우리는 a 제곱 b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a 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우리가 이제 타원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x절편, 그러니까 이런 식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타원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x절편과 y절편은 물론 요 자리에다가 x에 0 넣으면 y절편이 나오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냥 좀 더 빠르게 요 x제곱 밑에 있는 a제곱, a만큼이 x절편이다 이렇게 바로 이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세로로 넓적한 이 타원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자, 얘를 이제 이 네모 박스 친 식에서 x, y 자리를 바꾸게 되면 y는 x 대칭된 그래프니까 얘를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키게 되면 요 세로로 길다란 이런 타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 y 자리만 바꾸게 되면 요런 식이 이제 얘가 된 건데 밑에 그러면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얘가 a고 x절편이 b가 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통일성을 좀 지켜주고 싶은 거냐면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x절편을 a로 통일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요 ab 대신에 ab를 문자를 바꿔주게 되면 ab로 여기서도 얘가 b, 그럼 얘가 a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세로로 이렇게 길다란 타원의 방정식도 위에서 썼던 식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데 절편이 똑같다라는 의미인 거고, 뭐는 다르냐면 장축끼리는 다른 거죠. 위에 있는 그 타원에서는 2a만큼 이 장축 길이가 됐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a에 대한 빗변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밑에 있는 식에서는 장축이 2b였기 때문에 이 빗변 길이가 b가 된 거고, 그래서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예제 문제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로 연결을 해보면, 일단 타원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x절편은 풀마 5가 되고 y절편은 풀마 4기 때문에 가로축이 좀 더 길게 빠진 장축으로 이런 그래프가 이런 타원의 방정식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y절편은 풀마 4기 때문에 초점은 결국엔 뭐냐면 이 초점 C는 얘가 가로로 돼 있던 세로로 돼 있던 간에 항상 빗변 길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절편들 중에서 큰 놈 제곱 빼기 작은 놈 제곱을 해서 그냥 3,0이다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C는 3,0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P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는데 P라는 타원 위의 점에 대해서 여기를 우리가 보통 F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PF 길이가 4였을 때 PF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원점 O에 대해서 이 OM의 선분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PF의 선분 길이가 4인데 타원의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 타원 위의 점, 초점까지 이은 거리의 합은 일정한데 뭘로 일정해야 되냐면 장축 길이로 일정해야 되죠. PF에다가 PF 프라임을 더하게 되면 장축 길이인 10으로 일정해야 됩니다. 자, 근데 PF는 4라고 줬으니까 이 PF 프라임은 뭐가 돼야 되죠? 얘는 6이 돼야 됩니다. 자, PF 프라임은 6이 돼야 되고, 자,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초점은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PF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이 1대2 닮은 삼각형이 보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OM의 선분 길이는 뭐가 되냐면 PF 프라임의 절반인 3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금방 확인할 수 있고,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수능에서 2점이나 3점짜리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뭐냐면 2차 곡선의 정의,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타원 같은 경우나 쌍곡선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초점의 그 대칭성, 중점 관계들을 이용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예시를 지금 개념을 먼저 설명하는 거라서 많은 예시를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대략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물선에서 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포물선 복습 먼저 좀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포물선에서 y제곱은 4px라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x1, y1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에 x 더하기 x1으로 썼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x1, 0이어가지고 y축에 이렇게 중점 관계를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자,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있죠. x1, y1에서 p에서 접선을 끊게 되면 요 마이너스 x1, 0을 지난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mx 플러스 n분의 p였다 라는 거, 우리가 뭐 외울 게 많이 없지만 기하에서는 요 정도는 좀 외우자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타원의 방정식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를 해 볼 건데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 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주어져 있을 때 x에 대해서 얘네들을 음함수 미분법을 계산을 하게 되면 a제곱분의 2x b제곱분의 2y의 y'은 0이 되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포물선 방정식 할 때 이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대략 어떤 느낌인지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요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오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y'이라는 값이 있는 값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의 a제곱에다가 b제곱분의 2y가 되는데 x1, y1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x1, y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요 y'이란 도함수에다가 이 점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y', 자, a제곱분의 마이너스 b제곱에 2 날라가면 y1분의 x1 이만큼의 미분 계수를 가지게 됩니다. 저 위에 점에서 에다가 x1, y1을 지난다라고 쓰면 끝이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인데 우리가 요걸 좀 더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분모에 있는 a제곱 y1을 양변에 곱할 거예요. 자, 곱하기 a제곱 y1을 해주면 a제곱 y1 y는 마이너스 b제곱 x1에 x 빼기 x1 플러스 a제곱의 y1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 분배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면 a제곱 y1 y 더하기 첫 번째 분배된 식을 넘겨주면 b제곱 x1 x는 b제곱 x1 제곱 a제곱 y1 제곱이 됩니다. 지금 양변이 좀 통일감이 있죠. 양변에 우리가 a제곱 b제곱으로 다시 한번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은 첫 번째 얘 먼저 다시 한번 써보면 a제곱분의 x1 x b제곱분의 y1 y는
자, 얘를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a제곱분의 x1제곱 b제곱분의 y1제곱인데 이 우변에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1입니다. 얘는 왜냐면 아까 전에 이 타원의 방정식이 일반화된 이 식 위에 x1, y1을 대상으로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대입을 했을 때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이다. 결국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제곱분의 x1x는 플러스 b제곱분의 y1y는 1이다. 요게 x1, y1에서의 위에 타원 위의 점을 지날 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귀납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포물선에서 요 오른쪽 중간을 보시면 y제곱 대신에 y1, y로 바뀌었던 거 보이죠? 그 다음 여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타원의 방정식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접선의 방정식으로 갈 때 x제곱은 x1x, y제곱은 y1y로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거죠. 뭐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그래서 포물선도 그렇고 타원도 그러면은 이런 걸 좀 일반적으로 x제곱 자리에 x1x를 넣고 y제곱 자리에 y1y를 넣으면 좀 더 외우기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 같은 맥락으로 x가 나오는 건 이제 앞으로 포물선밖에 없으니까 얘만 한번 보면 4px가 2px 더하기 x1으로 바뀌었으니까 x 자리는 뭐가 들어간다라고 좀 추론해 볼 수 있냐면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외워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타원의 방정식이랑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두 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기는데 위에 있는 이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식은 y는 mx 마이너스 n이 됩니다. 대칭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죠. 어쨌든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타원의 방정식과 연립을 하게 되면 여기 교점이 딱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좀 식을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써보게 되면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대신에 mx 플러스 n을 넣어서 연립을 해줍니다. 자, 양변 이제 a제곱 b제곱 다시 곱해주면 b제곱 x제곱에 는 a제곱 b제곱. 자,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정리를 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 좌변으로 싹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써보면 4분의 d 쓰면은 m제곱 n제곱 a 4제곱 빼기, 자,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b제곱에 a제곱은 0이 돼야 된다. 자, 요거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 전개하는 거죠. 전개를 하면 처음에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 첫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를 분배를 하게 되면 지금 요 안에 있는 a 제곱이랑 같이 계산을 해서 a 4제곱에 m제곱 n제곱이 이 첫 번째 값이랑 날아가게 되죠. 그 다음 첫 번째랑 네 번째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에 요 a제곱 가운데 껴있는 거 잘 계산해주면 a 4제곱에 m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첫 번째 걸 해주면 마이너스에 a제곱 b제곱 n제곱, 두 번째 거끼리 마무리 해주면 플러스죠. a제곱에 b 4제곱은 0이다. 자, 요거 살짝 더 정리를 해주면 a제곱 b제곱으로 묶어내서 a제곱 m제곱, 그 다음에 얘 먼저 쓸게요.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0인데 A, B는 지금 우리가 분모의 지금 처음 설정이 절편들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0이 될 수 없고, 따라서 n제곱은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표현했던 저 접선의 방정식은 n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써 넣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써지는지, 그 다음에 정의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마 저번에도 강조를 했겠지만 기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좀 공식을 외워두자. 이 이후에는 벡터나 공간 도형 이런 데서는 크게 외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1강을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랑 원뿔 곡선론, 그리고 매개변수 방정식, 그리고 기타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문제 하나 좀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